안녕하세요. 맥케니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진양군 회장은 이 독서 경영으로 좀 유명한데요. 자, 글로벌 신약 성공 스토리를 쓴다. 임원진들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장 직전의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언급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했습니다만 시장은 굉장히 아, 낙관적으로 이제 보면서 나스닥 흐름들이 좋았는데요. 오늘은 지금 나스닥 선물이 0.37%, 최근에 미증시에서도 이 AI 관련되는 흐름들이 돌파가 나오고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전일 같은 경우 좀 조정이 나왔죠. 자, 나스닥이 0.37%,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 0.25, 0.41% 하락세 흐름입니다. 자,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선물 같은 경우는 0.69% 하락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주가 어떤 선물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언급 이후에 랠리 위에 좀 빠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시장에서는 이제 중앙은행의 이 인플레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들, 이번은 좀 더 다르다 이러면서 내년도에 이제 물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2%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올해 5월달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여부와 더불어서 시장 실세금리인 2년물과 10년물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서 시장에 강한 어떤 수급들이 그나마 그래도 1월 달 이어서 2월 달에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보게 되면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오전까지 이어지면 외국인들이 오늘 다시 거래소 코스닥 선물 쪽에서 강한 매수세 흐름이, 원달러율이 좀 떨어졌어도 강한 어떤 흐름들의 수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오후장에는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은 1월달 이후 계속 이제 지속적인 매도세, 외국인들 중심으로 수급이 원달러 환율의 어떤 안정감을 누면서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1260원대까지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자, 종목 수로 보게 되면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는 좀 올라왔죠. 그래서 대형주 중심의 어떤 수급들이 삼성전자도 1.97, SK하이닉스가 4.52%, IT 대형주들이 플랫폼 기업과 더불어서 AI의 어떤 기반들이 결국은 뭐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AI와 로봇주라든지 이런 4차 산업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밸류 체인의 성장주들이 금리 관련된 어떤 영향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성장주의 어떤 또 한 축이 될 수 있는 바이오 제약주들은 금리나 어떤 기대감들의 수혜를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자, HLB도 보면 38,800원 정도 일단 맞춰서 볼린저 밴드 하단 흐름에 있었는데 시간에는 뭐 한 50원 정도 올라와서 큰 흐름 없죠. 양봉이라든지 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조정 흐름들은 1월 달에 이어서도 이어지지 못하면서 계속 이제 양봉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연속되지 못하면서 플랫형 조정을 계속하는 부분들은 이때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세의 어떤 방향을 윗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은 나타냈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좁은 어떤 박스권의 이 흐름들이 매물대가 아니라 지지대의 어떤 역할로 매집의 어떤 국면이 나올지, 이게 결국 3월 달까지 가남 관련된 NDA 여부에 따라서 이게 매집의 어떤 흐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요 라인은 34,000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흐름들은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현물에서는 일단은 매수를 했고요.
프로그램 쪽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하고 본다라고 하면 그쪽은 HLB가 전이라고 좀 다르게 또 23,000주 프로그램 쪽 매도가 나왔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다시 6.82 정도의 매매 비중으로 전일보다는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만 여전히 또 ADX 지표 자체는 일단은 지금 낮기 때문에요. 추세의 어떤 흐름들이 일단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래도 이제 볼린저 밴드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파라볼릭자에서는 이날 빼고 나면 계속 이제 추세는 상승 추세 흐름입니다만 여기가 이제 음봉으로 하나 밀려버리면 파라볼릭 짝의 어떤 추세 전환이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과 파라볼릭 자의 지지를 받으면서 양봉이 목요일 금요일에 좀 나오면서 이 34,000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데 2월달 들어서 첫째 날 거래 이후에 지금 이제 5거래일 정도 지금 음봉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오장에 뭐 특별한 어떤 기사가 나온 건 아니고요. 항서제약의 어떤 종가를 보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4일차에 양봉 전환이 5장까지 이어졌죠. 예, 2020년도 그 다음에 2021년도에 거의 97위안까지 갔다가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26년까지 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40위안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닥권에서는 한 20% 정도 올라와서 장기적으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뭐 항서제약 입장에서 캄넬리 주만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런칭하고 난 다음에 약가가 이제 2020년도에 변화가 없다가 2021년도에 무려 85%가 빠지다 보니까 이 항서제약이 이제 12개 이제 혁신 신약을 했습니다만 중국 내에서의 어떤 약가 인하 관련되는 정책의 뭔가 탈출구가 해외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보세라닌과의 항서제약의 결합, 그러니까 캄넬리주맘의 어떤 결합으로 병용으로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냥 뭐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NDA 신청과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입장에 있는데요. 주가도 이런 부분들을 천천히 반영을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5장에 이제 기사가 이제 나왔던 부분들은 진양곤 회장이 선택한 책. 과거에 이제 진양곤 회장이 HLB 쪽에 이제 그 M&A로 들어오기 전에는 보통 이제 일간지라든지 인터넷상에 보면 이제 정기 칼럼도 뭐 쓰고 하면서 인문학 쪽에서 상당히 뭐 조회가 있는 독서량이 상당히 좀 많아 보이는 어떤 필력들도 좀 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어떤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M&A 어떤 형태를 하면서 다른 어떤 바이오텍과는 좀 다분히 다른 그런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2019년, 2020년도에 대자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데이터가 다른 상황에서 학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냈고 이제 NDA 신청에 앞서 있는 어떤 상황에서 올해 행보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입장에서의 어떤 코멘트인데요.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은 이제 게임 회사죠. 상장 전부터 상당히 기대가 되었고 게임주의 어떤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했습니다만 크래프톤도 상장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이제 신규 모멘텀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좋지가 못하면서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이제 장병구 크래프톤 이제 의장이 2017년도에 배틀그라운드를 출시하고 난 다음에 사실 뭐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대단한 어떤 개발의 어떤 내역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후속작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생각만큼 지금 인기를 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크래프톤의 향후의 어떤 흐름들도 상당히 뭐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데 이 크래프톤의 이 부분들 성장 과정을 HLB하고 좀 비슷한 어떤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뭐 이야기를 했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난관 극복과 성공. 나름 이제 크래프톤은 이제 이 배틀그라운드 관련되는 부분들을 대박을 치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게임 개발사로 도약했는데 HLB도
이런 어떤 가정에 있다는 것들을 빗대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다. 직원들한테 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니까요. 그래서 크래프톤도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과 이 경영 관련되는 부분들을 나름 이렇게 분리하면서 했다, 이런 어떤 내용들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진양군 회장이 바이오의 어떤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HLB 관련되는 부분의 과거 내력을 보게 되면 자회사가 이제 미국 쪽에서 이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발을 댔는데요.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대가 못 미치는 수준에 있으면서 이제 HLB 입장에서는 이제 임상이든 개발 일정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2019년도부터도 보시게 되면 위암이라든지 이번에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선양 남성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각만큼 일정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확실하지 않으면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로 계속 이제 작년부터는 말들을 좀 아끼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코멘트하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신뢰도가 이제 데이터가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부분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최고 기술 책임자 CTO를 선임해가지고 신약 개발 단계마다 이제 일정과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립했다고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크래프톤하고 비교가 되려면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순간들인데, 임원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난강 극복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이 HLB가 국내 바이오 기업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데, 주가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반영을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도 마찬가지로 이 중국 관련되는 부분과의 어떤 이 병용으로 미국 FDA 시장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그 기대감들이 언제쯤 주가에 반영될지는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아직까지는 스타트는 하진 않았다. 그래서 그 가격이 일단 34,000원대인데 이 흐름들이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은 갑자기 어떤 이제 호재로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의 어떤 데자뷰가 될 건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정말 이제 기업들의 어떤 수급도 바뀌면서 기업의 어떤 가치 평가가 이 급등 나가는 종목이 아니라 가치의 어떤 변화를 반영하는 어떤 수급이 나올지, 이 부분들이 올해 주가 영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흐름들이 2월달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죠. 자, 내일은 단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이라든지 이 부분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빨리 이제 32,000원, 34,000원대의 중위가 위가 가격까지 올라가는지 이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